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HP 문샷을 이용한 3D 호스티드 데스크탑 HDI라고 하는데요. HDI라는 용어를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되게 VDI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HDI가 무엇인지, 이것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또 어디다 쓰이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오늘 되게 따끈따끈한 소재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요, HP 코리아의 최종욱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데스크탑 가상화 있지 않습니까? VDI. 예.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예. 또 처음에 이제 이 데스크탑 가상화 처음에 왜 나왔을까요? 처음에요? 처음에 우리가 데스크탑만 있었잖아요. 노트북만 있었잖아요. 예. 그건 왜 나왔을까요?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VDI가 나온 거는 처음에 그 데이터를 네. 사용자들이 갖고 다닐 경우에 네. 보안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정성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을 갖고 다니다가 음. 뭐 어떻게 분실할 수도 있고 네. 뭐 디스크가 깨지는 케이스가 있으면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유실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막고 그러니까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네. 데스크탑 가상화가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데스크탑 가상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예.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예, 기자는 예. 좀 많이들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된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HDI, 예. HP 데스크탑 가상화가 아니라, 그렇죠? 예. 호스티드 이제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예. HDI 용어는 HP가 만든 겁니까? 예, HP가 최초로 만든 용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용어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 뭔가 IT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길래 이런 게 나왔을까요? VDI 외에. 네. 그 사용자가 음. 요새는 그 태블릿이나 네. 그런 것도 많이 갖고 다니고요. 이동성이 좀 중요시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규 사용자나 VDI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들이 VDI가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온다. 네. 자기 데스크탑이 하는 만큼의 성능을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막상 회사에서 보안이 좋고 해서 사용을 하라 그랬는데 성능이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나와서 옛날 PC만큼, 예, 자기 예. 데스크탑만큼. 예. 네네. 좀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많이 빨라지고는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버 위에서 구현하기 약간 무리가 있었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VDI가 커버하지 못했던 예. 영역들, 여기 좀 회색 영역입니까 지금? 예, 회색 영역이고요. 기존에 가상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네. 가격대 성능비를 회사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많은 유저들을 어떻게 좀 작은 인프라 네. 서버 위에 좀 더 많은 유저 수를 넣고 싶어 하는 게 네. 저희 위쪽 관리자분들의 입장이었고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데스크탑도 못한 거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려니까 네.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런 이슈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하이엔드 쪽에 하이엔드 예. 쪽에도 이제 어떤 높은 이제 하이엔드 쪽 서버나 그 데스크탑 사용하는 분들도 예. 요즘 또 예산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도 또 이런 것이 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높은 그래픽 성능을 제공하려면 저희도 뭐 특화된 서버, SL 네. 시리즈라는 특화된 서버에 GPU라는 좀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꽂아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데스크탑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슈 사항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거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IT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밑에 지식 사용자라고 예. 요즘 회사 계열의 쪽을 하는 쪽을 이렇게 지식 사용자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예. 네. 이제 추상적인 얘기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예. 어떤 업무를 보는 분들이 예. 이런 영역,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HDI 이런 영역에 커버하기에 적합한지 좀 예.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오피스하고 뭐 인터넷, 네. 이메일, 그다음 그 정도만 사용을 하면 자기가 맡은 모든 업무를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더 조금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요. 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여러 개 띄워서 원활히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도 고해상도로 저희는 시청을 해야 되는 네. 입장도 있고요. 그 그 다음에 화상회의가 요새 많아졌습니다. 네. 화상회의 때 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뭐 화면이 화상회의 때 뭐 그
화이트보드 형태로 오게 될 경우에 글자가 뭉개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죠. 발생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예. 자료 같은 걸 세부하게 스펙 같은 걸 예, 예. 봐야 되는데 예. 네. 그런 쪽에 좀 이슈 사항이 아, 있었고요. 네. 나름 또 요새 PDF가 3D로도 나오고 3D 관련된 여러 가지 음. 문서들이나 업무들이 네. 새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지식사항자를 일단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네. 차장님 업무가 되게 과중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기술 쪽에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것을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 나온 거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처음 발표된 게 HDR이라는 개념이 발표된 게. 개념은 저희 HP 본사에서는 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그 고객들한테 어나운스한 거는 음. 그 작년 12월 말에 있던 저 HP 어. 바르셀로나 행사에서 네. 최초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자, 뭐 이것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 예. 그전에 이제 HP에 또 라인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거부터 예.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 과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해서 음. 그 일반 회사를 위해서 VDI 이너박스라 그래서 네. 좀 작은 유저 수를 위한 네. 저희 서버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유저를 위해서는 저희 블레이드 서버하고 네네. 그 뒤에 있는 고가의 스리파라는 네네.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용자들의 업무 특성이라는 게 음. 보통 예를 들면 콜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간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원활히 동작을 했지만 음. 그 약간의 파워 사용자들한테는 네. 약간 좀 느리다, 아. 업무가 좀 느려진다 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음. 그 캐드캠 하시는 엔지니어링 쪽에는 저희가 SL 시리즈라는 네. 좀 고가의 서버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들로부터 그동안 쭉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예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리서치한 거는 뭐 어떻게 연구 들어간 거는 작년 전에도부터 이제 예, 기획이 예. 들어갔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요 영역을 예예. 회색 영역을 지금 커버하는 게 나온 거고요. 예. 네. 그래서 나온 지금 모델이 요번에 나온 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HP 문샷 서버라고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서버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고요. 음? 거기에 M700이라는 네. 카트리지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문샷 서버가 예. 이게 발표된 거는 예. 작년 뭐 봄 예, 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 작년 서버의 문샷 서버가 저희가 세계 최초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가 네. 리눅스 기반의 그 아파치나 네. 엔지닉스나 멤캐시드 기반으로 하는 음.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버였고요. 네. 올해 나온 그 네. M700이나 카트리지를 꽂을 경우에는 네. 저희가 3G 데스크탑에 전문화된 서버로 변신하게 되는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버를 지금 갖고 온 것 같은데 한번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거 좀 스태프 좀 갖다 주세요. 그거 좀. 네. 네. 자, 이거 한번 자, 이거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좀 네, 한번. 저 얼굴이 좀 작은 편이라 야, 차장님 얼굴보다 더 작은 것 같아. 맞죠?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버가 이게 어떤 이제 그 한 카트리지죠. 예예. 네. 그럼 여기 네모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모난 거 아주 예예. 네, 그게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저희가 들어가는 네. 그 APU, 그 AMD의 APU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이게 CPU, I/O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해주는 네. 요새 한참 얘기하는 SoC라고 해서 음. 시스템 온 칩으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PC 4대가 들어 있는 거네요. 예, 여기에 여기에. 보면 4개의 APU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PC 4대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밑단에는 SSD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게 뭐 예전 노트북에도 SSD로 바꾸면 바로 뭐 성능이 빨라진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네. 저희도 SSD를 일단 기본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뒤쪽에 있는 부분도 저희 8기가 메모리를 네. 4개로 꽂혀 있는데 네. 4개가 한 대에 하나씩 그러니까 카트리지에 4개의 그 호스티드 데스크탑에 8기가씩 네. 제공을 해주는 그런 네.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꼭 홈쇼핑하는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오더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립된 그 예. CPU, GPU 합친 예, APU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하고 이제 SSD하고 메모리하고 다 독립된 것이 4개가 있는 거네요 여기. 4대의 예. PC가 예. 독립된 데스크탑이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음. 서로 간섭 현상 같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기존 VDI에서 발생됐던 뭐 아침에 출근해서 PC를 켰더니 너무 네. 오래 걸려요. 네. 그런 현상들이 전혀 발생 안 되게 네. 저희가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카트리지 지금 본 게 이게 실물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예, 이게 실물입니다. 네네. 상당히 작네요. 보니까. 예, 이게 무게도 가벼운 것 같아요 보니까.
무게가 저희 네. 그 DVD 그 미디어 음. 있는 케이스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네네. 예. 네. 자, 재원 좀 볼까요? 한번 스펙 좀. 네. 저희가 그 CPU로는 음. AMD 큐토라는 네. CPU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걔는 코어를 4개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어. 각각 코어가 1.5GHz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PU로는 뭐 많이들 아시는 라데온 8400을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SoC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 필요했던 뭐 SATA 컨트롤러라든지 USB라든지 그런 게 통합된 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PC에 들어가는 타입이 아니고 서버에 들어가는 ECC 기반의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뭐 서로 쉐어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기가 네트워크 2개를 제공해서 네. 이게 뭐 프라이빗, 뭐 퍼블릭 이렇게 나눠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티밍이나 본딩을 사용해서 이중화로 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고밀도 저전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파워가 그냥 그 카트리지가 예, 평균 33W다. 예, 예. 노드가 9W인데 이게 저 기존 거에 비해서는 잘 예. 와닿지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건지. 네. 기존의 AMD 그 CPU를 보면 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CPU를 보면 한 95W 정도 하이엔드 같은 아. 95W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음. 그거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네.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거 준 이유는 저희가 SoC 기반으로 네. 개발을 했고 거기에 초저전력 서버의 컨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훨씬 더 낮은 그럼 전력을 어떻습니까? 사용합니다. 저전력이 되면 예. 소음도 좀 줄어드나요? 어떤가요? 이게 소음은 여기에 보다시피 펜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카트리지 자체에서는 소음이 전혀 없고요. 아. 그 다음에 이게 호스티드 데스크탑이라고 음.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게 네네,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혀. 소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네. 자기 화면에서 오케이. 싱클라이언트나 네네. 뭐 그 시트릭스 리시버 쪽에서만 네네. 보게 됩니다. 자, 그럼 M700 서버 블락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 블락 같은 경우에는 이 카트리지 안에 4개의 그 서버가 제공이 된다 그랬는데 네네. 그거의 하나에 대해서만 보시면 아, 네. 저희가 중간에 SoC라 그래서 뭐 USB나 GPU나 네. 그다음에 SATA, 뭐 PCI 같은 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CPU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8기가 음. 저희 ECC DIM도 ECC DIM을 제공을 하고 있고 위쪽에 보면 SSD를 32기가씩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약간의 그 체감 성능을 좀 많이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각각이 그 1기가 네트워크 2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LPC를 통해서 음. CPLD, HP가 만든 그 CPLD를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네. 서버가 운영되는 것처럼 그 관리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AMD에서 예. 나름대로 뭐 포싱을 잘한 것 같네요. 예, 이런 예. 분야로. 예. 네. 저희가 그 예전에는 VDI 같은 경우에 코어 하나를 음. 4명이나 8명의 사용자가 나눠서 사용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얘 같은 경우에 APU 세부 사양을 보시면 저 위에 코어가 4개가 나눠져 있는 거를 네. 한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독점적으로. 아, 네네. 예, 그 밑에 음. 그 기본적으로 얘가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 L2 캐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DDR3 메모리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중간에 제일 중요한 저희가 음. 그 라데온 8000 네. 시리즈 네. 저희 쪽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8400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게 통합돼서 하나의 조그마한 칩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샤시 전면 실제 아까 실체 잠깐 보여줬으니까요. 네. 예. 저희가 그 이 서버가 일반적인 서버랑 다른 형태, 카트리지라는 저희 네. 명명을 해서 서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카트리지를 안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샤시라 그러고요. 네. 그 문샷 한 샤시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카트리지가? 한 샤시에 카트리지가 45개가 45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45개의 카트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만한 사이즈, 포유라고 얘기하는 사이즈 안에는 네. 저희가 180대의 네. 데스크탑을 안에서 네. 운영하고 서비스할 네. 수 있다는. 왜냐하면 한 카트리지에 4개의 이제 PC가 있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U에 180개 사용자 들어가고요. 한 U?
한유라고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고요. 네네네. 예. 오케이. 보통 저희 CPU 4개에 달려 있는 음. 서버 정도 사이즈가 네. 저희가 사유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거랑 같은 거에 180대의 음. 데스크탑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확장을 하고 싶으면 또 하나 계속 또 추가를 예, 하면 예, 되고요. 예. 확장은 바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자, 후면에 특별한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히 어떤 후면에 것들은? 특별한 거라 그러면 저희가 안쪽에 네트워크가 지금 180개의 그 독립적인 네. 데스크탑을 제공하면 거기에 네트워크 2개씩 나오기 때문에 360개의 원래는 네트워크가 필요했지만 네. 저희가 콘솔리데이션에서 업링크 같은 경우에는 뒷단에서 그걸 많이 줄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전원이나 파워나 그 관리들을 하나로 콘솔리데이션해서 좀 관리자들이 180대 그 데스크탑을 관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하게 네.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방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안쪽에 보면 저희 스위치가 2개가 360개의 다운링크 포트를 가진 스위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뒤쪽에 업링크 모듈이 양쪽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 구조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중화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으로 네. 그 구성을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관리는 어떤 걸 쓰나요? 관리 플랫폼 같은 것이 있나요? 따로? 저희 HP 서버에서 네. 표준으로 제공되는 ILO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인사이드 라이트 아웃이라 그래서 무인 데이터 센터를 저희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서버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데스크탑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 서버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데스크탑을 운영하지만 결국 서버 운영하고 똑같은 기분으로 네. 운영이 그러니까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버를 운영해봤던 분들은 예. HP 서버를 운영해봤던 분들은 바로 예. 그 사용자 영역이 똑같이 이거를 예, 예. 관리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동일한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온도라든지 네. 사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펌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듣고서 이제 뭔가 우리 회사에 이거 적용시켜봐야겠다. 예. 하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런 것들 궁금할 거예요. 예,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 좀 레퍼런스 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네. 그 시트릭스와 협업을 해가지고 네. 기존의 VDI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시트릭스 쪽이기 때문에 시트릭스 인프라에 저희 문샷 서버가 들어갈 경우에 아무런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문샷 서버라는 그 카트리지에는 저 윈도우 7이 올라가 있고요. 네. 시트릭스에서 제공하는 PVS를 통해서 네. OS 이미지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스위치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옆에 있는 배포 서버들, 네네. 그 다음에 그 SSD에 담을 수 없는 좀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스토리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프라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네. 그 테크니컬 화이트 페퍼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참조 아키텍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2 표준 렉에 한 네. 1000명의 유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해야 되고 어떤 솔루션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하게 하나로 정리해서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시트릭스에 이제 VDI를 쓰시던 사용자가 있으면 예, 그 환경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근데 뭔가 예. 지금 뭐 사용자들이 쓰기에 약간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우리가 이제 HDR을 해야겠다 하면 그 환경에다 이걸 좀만 덮으면 된다는 거죠. 예, 서버만 추가하면 네. 그럼 그것이 예. 한 얼마나 기간은 얼마나 오래 안 걸리 얼마나 빨리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저희가 2시간 이내로 얘기를 하고 2시간 있습니다. 이내로. 예. 네. 그러니까 기존 VDI 환경에 사용자 추가하는 거와 거의 네.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좋은 전략을 추구하신 것 같네요. 예, 저희 네. HP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전략이기 네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자, 도대체 시트릭스하고 또 어떤 식으로 HP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건지 두 번째 세션 송원서 차장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아까 이제 시트릭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시트릭스하고 그러면 HP하고 이 HDI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미리 기획부터 같이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시트릭스와 HP는 네. 그 예전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HP가 시트릭스 쪽
에서는 항상 이제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네. 저희 HP 제품 위해서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하시고 네. 심지어는 저희 HP 그 직원이 음. 시트릭스 본사에 상주를 하면서 네. 그 테스트를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시트릭스는 나름대로 이 데스크탑 가상화 쪽의 강자잖아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네. 구태여 시트릭스가 왜 HP랑 또 이런 거를 같이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HP의 그 좀 이노베이션한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그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솔루션이 참 좋습니다. 솔루션이라는 부분이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래도 이 솔루션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 항상 그 저희 속된 말로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부분이 항상 테스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음. 그 저희 HP의 이 문샷이라는 장비와 같이 코옥을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 3월, 4월 달에 문샷 수업 처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예. 이제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죠? 그건 히든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부터? 이런 것을? 이미 이 장비가 네. 나올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되고 있던 걸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VDI를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그 어떤 구성을 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이 솔루션 스택이라는 부분이 발전을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은 CPU가 커버를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X86 계열의 장비에서 쓰고 있는 CPU들은 저희가 그 제너럴 퍼포스 CPU라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제너럴 퍼포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 VDI 그 유저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들이 데스크탑 환경과 비교를 할 때 그 그래픽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CLI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운영자간 이상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래픽한 인터페이스에서 이미 네. 적용되어 그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 VDI 쪽에서 항상 갈구하는 부분이 뭔가 좀 더 빠르게 그 도면을 구현을 하고 싶고 내가 평소 PC에서 구현하듯이 뭐 그래픽을 좀 더 아름답게 네. 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그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이 소프트웨어 베이스의 솔루션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샷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드리려고 나온 네. 거죠. 그게 뭐 꼭 거창한 뭐 3D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예. 엑셀만 하더라도 네,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 상당한 많은 그 CPU가 소모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 처음에 PC라는 제품을 받았을 때 그때는 사실 VGA 카드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네. 80년대 처음 PC를 했을 때 모든 게 검은색 바탕에 녹색 글씨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마 그 128비트, 128색 나오는 CGA 카드라는 걸 아마 처음 맞아요. 달아보시고 맞아요. 정말 그 황홀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네, 이제 네. 페르시아의 왕자라든가 이런 맞아요. 오락들을 하면서 저는 여인을 봤는데요. 기억 속에 많이 감춰둔 네.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 CPU가 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체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VDI 솔루션 중에서도 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제네 HD 3D 프로 이 프로토콜은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이 저희가 그 리모트 그래픽 프로토콜을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시중에 네네. 나와 있는 뭐 RDP라든가 음, 뭐 시트릭스 HDX 3D, 그러니까 ICA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조금 다르긴 다른데 네. 아니면 또 VNC의 리얼 VNC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네. RGS도 있고요, 물론 네네. HP에. 그런데 이런 프로토콜 중에서 실제 에뮬레이트 된 그래픽 카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로컬 그 장비의 하드웨어 그래픽 카드를 그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리모트 그래픽 그 프로토콜이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솔루션 스택 중에서 네. 가장 고객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스택이 이제 시트릭스 HDX 3D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객들은 사용자들은 어떤 그 특정 그래픽 카드에 중속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그렇지 거죠. 않습니다. 예, 이게 네. 그 로컬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어떤 업체의 그래픽 카드이든 간에 네. 자연스럽게 그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뭐 결론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미 시청자들이 VDI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창이 보시기에 이런 업무는 좀 VDI가 맞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오늘 말하는 이제 HDI가 맞는 것 같다.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애정남처럼 한번 구분을 한번 해주시죠. 네.
VDI에서 일반 그 가상화 VM,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올라가는 VM들은 아무래도 그 좀 업무 노드가 굉장히 네. 좀 그 획일화된, 예를 네. 들어서 네. 워드 작업이라든가 뭐 아주 간단한 그 인터넷 브라우징 정도, 네. 그러니까 텍스트 베이스의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시라면 일반 VM들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네, 이메일이라든지. 예, 이메일이라든가. 네, 네. 오케이. 그런데 내 업무가 그 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그러니까 뭔가 아까 엑셀 같은 것도 예, 쉘이죠. 엑셀도 엑셀 말고도 이제 그 DB 업무도 사실 굉장히 쉘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 중에 아,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일반 그 빈 공간에 타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 타입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쉘로 구분된 공간에 타입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뷰잉 작업.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캐드캠 같은 것을 그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것을 보고 뭔가를 논의를 하셔야 되는 작업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러면 어. 이 HDI가 굉장히 그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티슈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쓰다가 이것을 VD에 쓰다가 이것을 도입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 어,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환경마다. 예. 네. 그 저희가 이제 크게 지금 시장이 현재는 이제 문샷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그 하이퍼바이저에서 돌고 있는 VM과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에 굉장히 그 고가의 네. 그 엔지니어링 VDI를 위한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두 개의 시장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오피스 업무가 사실은 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그 고객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하게 노드가 되신 그렇죠. 분들이 다 많으세요. 멀티플레이어죠. 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그 VM 시장에서 엔지니어링 VDI 쪽으로 그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 엔지니어링 VDI 쪽으로 사실 옮겨가는 추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이 중간층에서 중간의 그룹에 있는 이 문샷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 VDI 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도표대로 약 한 45에서 50% 정도의 네. TCO 그 효과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뭔가 이제 배포라든지 또 이런 어떤 사용의 편의성 같은 것들 그런 예. 관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배포 부분이에요. 네. 그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네. 그 위에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 시스템을 그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시트릭스와 그 이렇게 코업을 하는 것도 그 시트릭스의 PVS라는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윈도우 OS를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 네네.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 사용자들이 리모트에 있으면서도 마치 내 로컬에 있는 PC를 사용하듯이 아. 그리고 운영자들도 좀 더 편리하게 네네. 그 OS를 그 이미징을 해주고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그러니까 있고요. 스마트한 원격 프로그래밍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트릭스 PVS라는 그 제품을 네. 서포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용어를 쓰신 것도 그런 네, 관점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장비에서 그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사실은 데스크탑만 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 장비를 지금은 현재 데스크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실은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네. 물론 이거를 그렇게 뭐 딱 이 부분에 쓰십시오가 아니라 이거는 창의성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그렇죠. 유연하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서버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올해는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사용자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게 그렇죠? 희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음번에는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같이 나와서 그분들 간증 토크를 했으면 저는 그걸 희망합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 먼저 하신 분부터 저희가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스타벅스 기프티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해서요. 자, 질문들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답변을 짧고 진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좀 이상하면은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스태프분들은 이 두 분 이름하고 이메일 좀 댓글창에 써주시겠습니까?
네, 게스트분들 이메일 좀 이름과 이메일 써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겠지만 나중에 이거 관련된 거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나중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병준님, HDI 솔루션 네트워크 대역폭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뒤편에 업링크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40G짜리 포트 4개씩 해서 네. 예, 8개를 제공해서 전부 320G를 네. 하나의 렉에서 하나의 그 샤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택식님, PC방에서도 적용 가능한죠? PC방. 네. 근데 이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걸 되게 잘 활용하는 예도 막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죠? 네. 예. 네. 저 부분이 사실 그 좀 다른 방향으로 논의도 되긴 됐었는데요. 네. 이 야, 내 PC방 돌이치면 좀 크다. 세일즈를 되게 좋아하겠다. 네, 얘기하세요. 예, 실제로 SI 업체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도 계시긴 계세요. 네, 저희 대한민국 PC방에 있는 모든 게임들이 원체 사양이 높아서.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김광용님, HDI가 기존 데스크탑 PC보다 최대 63%의 전력 소모 절감을 하셨는데 VDI 방식으로 적용한 제품과 HDI 방식으로 적용한 제품 간의 전력 소모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VDI에 비해서 HDI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얼마나 절감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그 VDI 대비해서 저희가 본사에서 추정치는 89% 이상 쯤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CPU 자체가 네. 기존의 VDI를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110W니 130W짜리 CPU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4W, 뭐 최소 9W 정도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문샷 자체가 저희가 포지셔닝하는 하나의 부분은 초저전력 서버 쪽에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승호님, HP ILO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HP ILO는 저희 인사이트라는 저희 브랜드가 있고요. 네. 인사이드 라이트 아웃이라 그래서 그 뭐 저희 쪽을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끄고 데이터 센터 사람이 필요 없다 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걔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샤시에 대한 전원을 끄거나 키거나 앞에 있는 카트리지에 대한 모든 그 KVM에서 하는 작업들을 네. 모두 다 외부에 있는 리모트에서 할 수 있는 네.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병수님, 보통 VDI 환경과 같은 경우는 쉐어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HA 구성이 가능한데 HDI도 HA 구성이 가능한죠? 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적용하시는 솔루션 스택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그 PVS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충분히 HA 구성 가능하십니다. 네. 자, 허성우님께서는 VDI에서 GPU의 성능을 끌어올린 것이 HDI에 보여지는데 이런 관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된 그 그래픽 카드보다 HDI가 굉장히 많이 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사용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네. 그러니까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네. 그 중간쯤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흥준님, VDI의 경우 시트릭스는 ICA 프로토콜, VM웨어는 PO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HDI의 경우 단말에서 HDI까지의 접속 인터페이스 사용되는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은 무엇이며 아까 얘기한 거죠, 그죠? 네. 예, 현재는 저희가 그 ICA 프로토콜, 그러니까 HDX 3D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PC 오버 IP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병준님께서는 이 솔루션으로 인해 발생되는 트래픽 볼륨은 어떻게 될까요? 트래픽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달라질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허성우님, 문샷 서버의 라인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 OS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까지 나온 문샷 서버의 라인업은 저희가 M100이라 그래서 리눅스 위주의 스태틱 웹이나 맥캐시트 위주의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M300이라 그래서 네. 윈도우즈하고 윈도우즈 2012와 리눅스 최신판들 네. 레드햇
수세, 네. 센토스, 우분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700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네. HDI 전용 AMD 칩셋을 쓴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네. 자, 정지훈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문샷 서버라든지 이번에 이제 HDI 이런 것이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오늘 방송도 했지만 이런 것을 실제 이제 필드에서 예. 어떻게 이제 영업을 하실 건지 영업 전략 같은 것을 좀 물어보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 그 M700 HDI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시트릭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드라이브 할 예정으로 되어 그것도 있고요. 괜찮은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뭐 새로 사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새로운 서버를 넣으시고 네. 거기에다가 기존에 불만이 많은 파워 그렇죠. 유저들을 옮겨가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이 좋으면 많은 유저들을 근데 그쪽으로 그게요. 갈 저 거라고 궁금한 게 그 시트릭스에 VD 안경을 꾸몄잖아요. 예. 그때 이제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비용에서 예. 한 몇 프로 정도가 업이 되면 이게 예. 될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포인트도. 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트릭스 라이센스의 형태가 사실 좀 네. 그 컨선이 있기는 한데 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계신 네. 고객이라면 네. 저희 문샷만 도입을 하시면 네. 추가적인 비용은 네.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 그래도 문샷 들어가는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샷. 비용이 기존에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면 이제 CEO 입장에서는 기술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시트릭스 VDI 결제했단 말이야. 환경 구축했는데 아, 선생님 요거 좀 사용자 편의점 요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기존에 이만큼 100을 투자했는데 요번에 또 한다고 해서 이것이 300이 돼버리면 밑에서 기한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는 그 기존 VDI 환경상에 예를 들면 서버 위에 한 75 유저 이상 네. 갈 경우에는 네. VDI 쪽이 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서버 대당 75 유저 이하, 보통 국내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쪽에는 문샷으로 들어가는 게 네. TCO 환경에 저희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동열님, HP 문샷 서버가 타사 제품 대비 장단점 무엇입니까?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 하나만. 네. 지금 타사에는 이런 형태의 서버가 없죠. 나와 있지가 네.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하이퍼 버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필요 없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김지호님, 카트리지 한 개가 장애가 나면 서버를 끄고 작업을 해야 하는지요? 카트리지는 핫플러깅 방식입니다. 네. 얘만 뽑아서 네. 운영 중에 바로 갈아 낄 네. 수 있는 네. 모든 게 다 그 핫플러깅 구조로 네. 되어 있습니다. 김소열님, 출퇴근 시 접속이 폭주한 때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하는 것은 그런 기능 같은 거 있는지요?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자기 PC니까. 예, 예. 네네. 그렇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본사에서는 이미 VDI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부서에 HP의 VDI를 사용한다면 호환성 문제는 어떠할까요? 장비의 호환성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트릭스라는 그 솔루션 안에 네. 하나의 그 컴포넌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의 시트릭스 환경 구성해 놨으면 장비 간 호환성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서버를 그쪽에서도 만약 VDI 추가하는 것처럼 네. 문샷 서버를 추가하는 걸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모비님, 인텔의 고성능 제온 칩은 언제 정도 탑재되는지요? 아까 어떤 분도 인텔 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분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날짜를 얘기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는 나온다고 본사에서 네. 지금 개발 중으로 저희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요즘 보면 이제 모듈형 데이터 센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예. 거에도 뭐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식님, GPU가 라디온 8400인데 실제 성능이 동급의 모바일 APU급인지요? 아니면 데스크탑 APU급인지요? 그 데스크탑 APU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기본은 서버 베이스의 APU를 넣은 거기 때문에 안정성하고 성능도 네. 좀 잘 나오도록 만들어서 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철님, M700 서버 카트리지의 발열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요? 장시간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팬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이게 문샷 서버의 제일 핵심적인 기능으로 저희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발열이나 음.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네. 거기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를 문샷 서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열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보국님, 저희는 네트워크가 100메가로 연결되어 있고 허브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한 지연이 걱정되는데 트래픽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허브를 쓰시고 있으면 네. 아마 좀 문제가 되실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윤철님, 만약 도입한다면 SSD 용량을 32기가에서 64에서 128기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SSD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확장할 방법은 없고요. 네. PVS 솔루션을 통해서 네. 사용자의 로컬 디스크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는 음. 그런 기술을 시트릭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4기가로는 차후에 발표될 예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허성욱님, 한 개 APU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어떻게 될지요? 한 개의 APU는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예. 자, 임근식님, HP 문샷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고 있다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나중에 하드웨어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죠. 저희가 그 샤시 자체는 모든 카트리지가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들어간 카트리지만 저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레이드처럼. 네. 블레이드처럼. 그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카트리지를 음, 뭐 저희가 정해놓은 개수만큼 네.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은라님, 현재 당사는 VDI를 사용 중인데요. 대략 5만 유저. 설계 부서에서는 현재 VDI를 사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캐드 카티아 등 무거운 설계 업무에 버벅대는 문제가 귀사 제품 없는지요? 실제로 그 드로잉을 하시는 업무라면 네. 이 APU를 가지고 음, 하시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엔지니어링 VDI 쪽으로 가시는 네. 부분이 많고요. 네, 이 A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뷰어 정도로 네, 그 타겟을 잡으시는 것이 사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님, 약 300명의 직원이 상주한 중소기업에 혁신적인 HDI를 설치하려면 10세트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산은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요? 준비 단계에서 실사용하는 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를 소요해야 하는지요? 300명 정도면 네. 저희가 원 렉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샤시로 따지면 2개 샤시 정도면 저희가 360 유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 10대를 구매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 네네. 구축 같은 경우에 솔루션 구축 관련된 문제들이 있겠지만 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뭐 하루 이틀 정도면 하드웨어 쪽은 다 세팅이 되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제 사용하려면 이제 솔루션을 다 해야 될 예, 거 아닙니까? 솔루션. 그럼 보통 한 얼마 정도 기간을 우리가 보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 300명. 실제로 해보면 네. 이게 300명이나 3,000명이나 네. 솔루션 구축 기간이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아,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 안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이 정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네.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김영웅님께서는 여기 두 분 아까 이메일 댓글창에 있을 거니까 그 이메일로 더 자세하게 좀 이런 거는 좀 컨택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완수님, M700에 4개 독립된 서버가 장착된 것과 동일하다 했는데 이 4개의 서버가 통신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통신 방법이 있는지요? 4개의 서버가 각각 2개의 네트워크 포트를 지니고 있고요. 네. 그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서 각각의 데스크탑끼리 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하영님, 하나의 M700 서버 카트리지에 4개의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각각 운영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지요? 운영체제 라이센스는 카트리지 곱하기 4배로 구입해야 하는 건지요? 맞습니다. 4개. 오케이. 각각 다 구매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한지원님께서는 그렇다면 물리적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VDI 경우보다 OS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건가요? 네. 윈도우 라이센스는 M700, M7000 카트리지당 4개를 구매해야 하는 건지요? 네.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PC 4대 네. 사시면 네. OS 4개 사시죠?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하영님, HDI가 VDI가 지원하지 못하는 3D 그래픽을 제공하는 가상화라고 하는데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어떠한 솔루션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 네.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네네. 라이브러리와 그래픽 프로토콜은 네.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김윤철님, 후면부에 전원부가 5개 있던데 이중화 구성인지요? 후면부에 전원은 4개, 그 다음 팬이 5개가 있고요. 네네. 전부 다 핫플러깅에 이중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류성민님, 공공기관인데 망분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DI를 통한 망분리가 가능한지요?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와 차이점과 장점 무엇인지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가 사실은 차이는 없거든요. PC를 2대를 놓느냐, PC 한 대와 VM을 한 대 갖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이 HDI를 사용해서 똑같습니다. 네. PC 한 대를 가지고 계시고 논리적인 VM 하나를 갖고 계시는데 그 논리적인 VM이 데디케이트한 PC이냐 아니면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VM이냐 네. 그 차이밖에 없으세요. 네네. 자, 김병주님께서는 40기가 인터페이스도 지원되는지요? 예, 저희 40기가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허남성님께서 지금 요 M 시리즈의 마이크로 서버가 일반적인 용도면 특정 업무에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반적인 용도로 일반적으로 약간의 파워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정 유저로 저희가 그 HDI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허성님, VM웨어와 함께 구성이 가능한지요? 뭐 불가능할 건 없겠죠. 네네. 예, 불가능할 네. 건 없겠는데 네. 그 각 벤더사의 음. 그 정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봉건님, VDI 도입 시 가장 큰 걱정이 설계형 소프트웨어인데요. CAD 또는 3D 렌더링 소프트웨어도 가능한지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사용자의 패턴이 굉장히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그 CAD 그 설계 도면에 대한 컨슈머인지 네. 아니면 그것을 크리에이터인지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식님, ILO 네트워크가 무인 운영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인 운영 시스템 사용 시 장애 발생 시에 어떤 처리 절차로 장애를 처리하는지, 그 장애 프로세스와 장애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유인 운영 시와 비교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인이라 그러면 IDC 안에 진짜로 DB나 뭐 시스템이나 모든 걸 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네. 하는 거라 그러면 네. IL을 통하면 원격에서 뭐 저희 아이패드나 뭐 탭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저희 메시징이 되거든요. 네. 거기서 에러를 확인하고 음. 그쪽 안에 있는 일반적으로 뭐 난리지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네. 그냥 꺼졌네 그러면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네. IDC에 있어도 네.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수열님, 기존 VMware 기반의 가상 환경을 HDI 환경으로 전환 시에 구성 변경 및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자동화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안정화까지 포함해서 기간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요? 저희가 현재는 시트릭스의 젠데스크탑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미연님, VDI 솔루션을 구상 중인데 컨설팅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HP 서버 구매 여부에 상관없이 컨설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컨설팅 비용이 따로 추가되는지요? 저희 다른 부서에서 저 네. 역할을 예. 지금 하고 네, 계십니다. 저희 네. 컨설팅 부서가 따로 이건 있고요. 따로 이메일 주시면은 예, 예. 그쪽 네. 부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네. 윤여영님은 기존 VDI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맞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VDI, 어떤 사용자는 HDI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저희 장점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태용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VDI 스토리지에 대한 백업 방안이 고려되어 있는지요? VDI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저희 스토리지 사용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스토이지가 네. 저희 그 참조 아키텍처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스토이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백업이나 뭐 이중화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네. HP에서 제공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주님, 만약에 다른 벤더사에 아주 뛰어난 하드웨어가 나타난다면 시트릭스는 아키텍처를 바꿀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윈도우만 해당되나요? 유닉스 계열은 HP 서버랑 연결될 수 없는지요? 저희가 M700이라는 애는 네. M700이라는 카트리지는 저희가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8 기반의 네. 그 사용자 데스크탑용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나머지 M300이라든지 차후에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도 지원을 하고요. 네. 그런 쪽에는 카트리지나 소프트웨어 성격상에 따라서 네. 저희 서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근식님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3D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총 필요한 밴드위스를 고려를 하셔야 저 네, 계산이 네.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철님께서는 사용자 수가 333명이나 이럴 때 이 방송을 HDI 데모로 하면 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맞습니다. 기부해 주세요. 저희 그럼 제가 쓰면서 제가 항상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재용님, 사용자가 캐드캠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업을 할 때 100마 bps 유선 또는 11bgh 무선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업무가 가능할까요? 802.11 네네.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저희가 이건 이제 저희 입장은 아니고요. 네. 시트릭스 쪽에서 얘기를 할 때 HDX 3D 프로가 필요한 게 하여튼 2에서 3메가bps 정도의 네. 그 대역폭을 그 세션당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0메가bps라도 이제 몇 명이 사용을 하느냐 동시간에 네. 거기에 따라서 저 얘기는 조금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현님, 그래픽이 그대로 네트워크 대역폭에 반영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HDX 기술 외에 추가되는 압축 기술이 있는지요? 저 HDX 기술이라는 게 H.263 그 압축 코덱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준님, 나중에 카트리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카트리지만 교체하면 되는 건죠? 예, 저희 카트리지만 저희 샤시가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네. 필요한 카트리지만 교체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백동현님, 접속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렌더링 방식 등. 기본적으로 IC 프로토콜은 그 엔드 디바이스의 자원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IC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준규님, 해외에서 사용 시 인프라에 따라 성능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데 웬 가속기와 같은 압축 솔루션 등을 사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지요? 그 부분 이제 압축 솔루션이 어디 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네. HDX 3D 프로, 그러니까 H.263 그 프로토콜이 완가속기에서 그 가속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김대용님, V센터 혹은 젠센터와 같은 통합관리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지요? V센터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춘식님, 로컬 PC와 자료 공유와 화면 전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부분도 그 ICA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류지연님, 이번에 HP와 시트릭스에 결합되어 가지고 이 HDI가 나온 것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컴퓨팅 환경인지요? 아니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지요?
저희는 이 일반적인 네. 예,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규모에 상관없이 네.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규모나 업무 예. 스코프에 따라 달라진 거죠. 네. 김홍식님, 하나의 카트리지에 128기가의 SSD가 들어가 HDI 한 개에서 30기가를 사용하는데 OS 영역으로 활동되는 것인지요. 윈도우 7 기반으로 프로그램 몇 개 설치되면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요. 예, 그 32기가를 그 로컬 OS 프로비저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PVS 같은 걸 사용하시면 실제로 PVS 이미지 캐싱 그 장소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32기가가 조금 작은 부분은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 이미지를 잘 그 매니징을 하시냐에 따라 좀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허진호님, 로컬 디스크 레이드 구성이 가능한지와 모듈 장애 시 PC 4대를 종료하고 교체해야 하는지요. 32비트 지원은 가능한지요.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64비트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로컬 SSD는 레이드 기능 같은 것들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문경섭님, 기존 PC-온 워크스테이션 사용을 대체할 만한 ROI가 나오는지요? KPEX와 OPEX로 나눠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당장사게 네. 네, 이거 예. 이메일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요한님, 문샷 서버 가격이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이메일로. 네. 예, 저희 영업을 통해서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 하나에 이렇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가격 정책? 저희가 샤시별로 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샤시가 없이 판매가 되지 못하는 모델이기 때문에요. 네. 예. 자, 이성범님은 M700의 기본 스토리지가 SSD라고 하셨는데 하드디스크 타입의 카트리지도 있는지요? SSD가 이제 하드디스크 타입의 카트리지도 있고요. 아. M700 같은 경우에만 SSD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 네. 서버 같은 경우에는 SSD 또는 네. 2.5인치 하드디스크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건님, 일반적으로 IDC에서 렉당 전원 사용량이 10에서 15A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5A 기준이면 몇 대 정도 운영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15A 기준이면 문샷 샤시 3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500유저 정도를 호스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윤님, 데스크탑 한 대당 할당 가능한 사용자 디스크량은 얼마 되나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없이 배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디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V 디스크에 대한 용량은 PVS에서 얼마나 잡아주시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프로비저닝 쪽 네네.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그 프로비저닝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시트릭스의 PV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삭 리라는 분께서는 카트리지 중 한 개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묶여있는 4개를 모두 교체하는지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카트리지에 4개가 있기 때문에 네. 4개씩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훈님께서는 V대 특화된 얘기 잘 들었고요. 혹 누타닉스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으신지요? 누타닉스에 대응되는 HP에 그 장비도 있고요. 네. 저희는 CS300이라고 네. 대응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와 이거 저희 오늘 발표한 거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우건님, 180대를 백업할 수 있는 솔루션이 별도로 제공되는지요? 백업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백업은 이제 용도에 따라 좀 달라지실 텐데 그 실제로 사용하는 그 프로비저닝 그 네.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이제 백업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용자 데이터 이미지하고. 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최 차장님이 잠깐 말씀해주지만 스토이지라는 장비를 통해서 네. 이미지와 데이터를 백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구본함님께서는 코멘트 하셨어요. 이전 사용자로서 VDI 충분히 이용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VDI에 비해서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가격적인 것들은 이제 이메일로 그래서 네. 하시면은
결국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했던 그런 거에 얼마만큼만 더 추가로 되면은 그 사용자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좋아진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박병수님, 시트릭스의 PVS가 아닌 젠 데스크탑, 호스트 데스크탑이 가능한 것인지요? 호스티드 데스크탑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PVS를 쓰신다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임근식님께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3D 게임 솔루션이 요즘 뜨거운 핫 이슈인데 이런 곳에 HDI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적용사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카트리지 설계를 할 때 네. 본사에서 받은 건 얘가 클라우드 게이밍용으로도 적합할 거다 네.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네. 아직 저희가 발표를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아, 미디어에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차후에 레퍼런스가 네. 나올 거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지호님, 기존에 사용 중인 시트릭스 VDI의 경우는 라이센스 제약으로 인해서 계정 발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HB 솔루션의 경우는 계정 또는 세션 단위의 제한은 없는지요? 장비의 제한은 없고요. 네, 그 시트릭스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네임드 유저 라이센스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이승현님, WS410을 검토 예정 중인데 함께 BMT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요청하면 될까요? 네, 저희 담당 영업을 통해서 요청을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분의 이메일 어드레스 여기 댓글이 있거든요. 그 댓글창에 있으니까 그 일단 이메일로 먼저 여러분들 그 요청해 주세요. 전시영님, BI나 RTDB 관련한 엑셀 애드온을 많이 쓰는데 VDI에서 계산 능력은 괜찮을는지요? HDI에서. 기존 VDI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된 그 코어 하나를 나눠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BI나 그런 작업을 할 때 뭐 네. 연말이나 월말에 많이 네. 문제가 발생되는 케이스가 있겠지만 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의 코어를 주고 음, 뭐 간섭 현상이 없기 때문에 네. 기존의 VDI보다 훨씬 더 네.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승원이 국내 금융권 도입 사례가 있는지 오늘 발표했으니까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오늘 처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이제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베타 커스터머가 네. 그 영국 쪽에 한 명 있고요. 어. OGL이라는 회사가 있고 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업종입니까? 거기는? 그쪽도 저희 호스팅 업체입니다. 호스팅. 영국에 있는 호스팅 네. 업체고요. 네. 그쪽에 저희 레퍼런스가 있고 음,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네네. 아마 그쪽에 CIO들과 인터뷰한 네.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여러 업종에서 많이 이제 이런 거 나오겠네요. 네. 허진호님 듀얼 모니터 지원하는지요? 듀얼 모니터 그 지원합니다. 네네. 네. 노동천님 스토리지를 사용 가능한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나스인지 다스인지요? 나스입니다. 네.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랑 연결은 나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주님, 캐드나 렌더링 소프트에 대한 컨슈머인지 크리에이터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크리에이터는 사용하기 힘든 것인가요? 보통 저희가 이제 렌더링이 많이 들어가시는 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더 고가의 비디오 카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네. 예. 네네. 조항민님, 일반 데스크탑 PC를 퍼블리싱하여 원격으로 VDI처럼 접속해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을 HDI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저희는 시트릭스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HP나 거기서 공식적인 네. 지원은 드리기 알겠습니다. 힘들다고. 최병감님, M300과 M700을 같은 샤시에 장착해서 사용 가능한지요? 현재까지 그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서버이기 때문에 네. 그 서로 섞어서 음. 제공하는 거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공을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순규님, 문샷 서버 샤시의 전원이 전원 등의 이유로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180대 서버가 죽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요?
저희가 전원 이중화는 전부 다 되어 있고요. 네. 그 저희가 제공한 전원 공급기에 전원이 다 빠져버리면 저희 데스크탑에 전원 꺼진 거랑 똑같은 네네.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질문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문에 마저 응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요.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하죠. 네. 저희 HDI 제품이 올해 이제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예, 저희가 그 문샷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 나온 로고가 세이브 더 어스입니다. 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초저전력 뭐 여러 가지 기술로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회 방송 또 많이들 참여해서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서 고맙고요. 올해도 여러분들 그 다양한 다양한 관점의 질문들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널리 이 지식 방송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